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실까요?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채팅에 남겨주세요. 네, 잘 들리나 보네요. 다행이네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고, 제가 끝나고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하디라고 하고요. 본명은 전하린입니다. 언컬러드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벌써 이제 다양한 곳에서 10년째 온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라우드 클래스에서 진행하는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 파이어플라이까지 기초부터 실무까지 다루는 강의를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어떤 강의인지 궁금해서 오셨을 건데,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쭉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사전 질문을 답변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시간 질의응답까지 차례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약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제가 10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대부분이었는데 몇 번 다뤄보신 분들도 수강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수강하시는 분들께 여쭤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강의를 찾아왔냐고 여쭤보면요. 조금 배웠는데 잘 모르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서 오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책이나 아니면 선후배한테 배운 것들 주먹구구식으로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비전공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거의 80% 정도는 비전공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이 아니시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UI도 뭐가 요소가 많아가지고 뭐부터 눌러야 되는지, 마우스가 왜 이렇게 되는지, 오류는 왜 뜨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처음부터 배우려고 오시거나 아니면 전공자인데도 잘 몰라서 오시는 경우도 꽤나 있었어요. 이게 전공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대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써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배웠는데 과제도 해와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공자이신 분들도 많이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써보신 분들 계시긴 할 건데 사실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빠질 수 없는 되게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디자이너라면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입문 디자이너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툴을 다뤄봤지만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물론 온라인 강의는 제가 그 수강생분들을 다 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천 분이 되는데, 단 몇 주 만의 과정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기초만 제대로 알더라도 쓸 수 있는 범위가 확 넓어지는구나라고 매번 느끼게 되거든요. 물론 어느 분야를 하든지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세세한 디테일을 잡는 데까지는 개인 연습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투자한 만큼 잘 나오시긴 할 거예요. 다만 그 첫 번째 단추를 좀 알맞게 그리고 예쁘게 끼우기 위해서 이 강의가 그 길잡이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되게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무지가 창의성을 억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 클래스가 테크니컬한 것들을 많이 배우긴 할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그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툴을 그 기술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실무에서 이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방법에 이 방법을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능을 썼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에는 얘를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적인 것, 테크니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6주간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해시태그들이 있을 건데요. 우선 포토샵, 일러스트, 파이어플라이의 스킬적인 부분 활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프로그램,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써볼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은 포토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진을 위주로 수정하는 게 포토샵이고요. 일러스트는 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예 그냥 도형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프로그램의 쓰임새가 조금 다른데 같이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히 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따로도 써보고 같이도 써보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파이어플라이, 인공지능이죠. 이 웹도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플라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도비에서 만든 생성형 AI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파이어플라이 웹도 있고요. 웹사이트에서도 쓸 수 있고, 포토샵에도 일부 기능 내장되어 있고요. 일러스트에도 일부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기능도 쓰되 웹도 쓸 건데 그 이유는 파이어플라이 웹이 신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레이아웃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만으로, 그러니까 글만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쉽게 버튼만 눌러가지고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그 생성을 하는 모델이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신의 모델은 파이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최신은 파이어플라이 웹과 그리고 포토샵 베타 버전. 저희 수업 시간에는 포토샵 정식 버전을 쓸 거기 때문에 베타 버전에서 현재는 쓸 수는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를 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복습용 영상을 제공할 거예요. 저희 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건데 약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강의를 녹화를 하고 복습 용도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포토샵 일러스트를 쓸 때 한 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한 손 이렇게 등 기대가지고 마우스만 딸깍딸깍 하는 거 아니고 꼭 양손을 써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저 학교 다닐 때 한 손 썼다가 혼났거든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양손을 꼭 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파일도 드릴 거고 단축키를 빨리 외우는 방법까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초보이신 분들이 꽤 계시다 보니까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가 비교적 꼼꼼하게 진행이 되기는 할 거지만 제가 수업을 이렇게 막 느긋하게 하는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6주 안에 이 툴적인 것들을 빨리 익혀가지고 실무에 바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잘 열심히 따라오시고 한쪽에 메모장이나 뭐 워드 같은 거라도 키셔가지고 포스트잇 같은 것도 좋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적어가면서 따로 그 본인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색상이나 서체, 이런 디자인 이론 등이나 실무 용어, 이런 디자인 꿀팁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한 번씩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실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로고만 만들고 포스터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쭉 만들어 보면서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툴 기능적인 부분 포함해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다양하게 하면서 수강생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실무와 좀 비슷하게 실험을 하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좀 발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강의 대상은 이것과 같아요. 우선 포토샵 일러스트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싶은 분들, 그리고 툴 제대로 된 활용법 알고 싶은 분들, 이걸 통해서 디자인 실력도 올리고 스펙트럼도 넓히고 싶은 분들,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스킬만 딱딱 골라서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머릿속에 스케치를 그냥 막힘없이 쭉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싶은 분들, 그리고 툴을 좀 애매하게 아는 것 같다고 느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 실제 사용하는 툴이 한정적이라서 디자인의 퀄리티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쉽게 퀄리티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은 비전공자분들, 입문 디자이너 분들까지 같이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비전공자 분들 중에 마케터나 사장님, 그러니까 본인만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는 예비 디자이너 혹은 입문 디자이너 분들이 수업 후에 바로 외주를 받거나 실무에 투입되실 수 있게 비교적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포토샵 일러스트에 AI 기능이라고 써놨는데요. 여기 있는 AI는요,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그 포토샵 일러스트 자체에 다른 AI 기능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AI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생성과 생성이 아닌 거. 그래서 둘 다 써보는 걸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써놨어요. 저희 강의는 주 2회 진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본 강의, 저희가 이제 같이 실습을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이 피드백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본 강의를 끝나고 그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게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며칠간 수행하시고 디스코드를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피드백 강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한 분씩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모든 분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공통적인 부분들 추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시연을 해가면서 피드백 강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을 꽉 채워서 제가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막 10분 일찍 끝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과제는 꼭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바로 실무에서 툴을 가지고 고민하는 일이 없게끔 저희 6주 커리큘럼 안에 최대한 속속이 집어넣어가지고 실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뢰를 받았다 하면 그걸 아이디에이션 하고 시각화하는 데 시간을 써야지 그때 가서 막 툴 때문에 이것저것 찾다가 시간 가고 나의 미숙한 손놀림을 탓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수익화를 꿈꾸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클라이언트는 그 본인 작품에 더 고민하는 디자이너를 쓰지, 툴을 익히느라 시간을 쏟는 디자이너는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툴 미숙인지 티가 나기도 하고요. 때문에 과제는 매주 꼭 해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충분하게 이 수업에서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강의는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피드백 강의는 한참 후죠. 일요일 오전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복습도 해보시고 본인 작품 만들어가지고 제출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총 6주간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나눠놨어요. 참고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강의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현재 강의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것에서 순서를 조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홈페이지를 보시고 커리큘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업데이트가 다시 될 예정이니까 며칠 후에 다시 들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기초 부분을 다루면서 실습 예시는 로고나 패키지, 브랜딩 이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라우드 소싱에서 가장 그 외주 건수가 많은 게 로고와 브랜딩 쪽이고 그 다음이 이제 패키지, 포장 쪽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패키지, 포장 쪽도 브랜딩과 같이 통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쭉 플로우를 따라서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5주차에는 웹용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건데, 웹용이라고 하는 건 그 디지털로 보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 SNS 컨텐츠, 상세 페이지, 뭐 배너 이런 것들이 웹용 컨텐츠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인쇄용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말 그대로 프린트하는 거, 포스터나 뭐 스티커, 명함, 굿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웹과 인쇄는 처음부터 다르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웹과 인쇄가 좀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 인쇄용 컨텐츠에서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실무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웹과 인쇄를 나눠서 마지막 주차에 각각 실습을 한 번씩 해볼게요. 하나씩 이제 예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요. 1주차에는 이제 일러스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 필수 개념, 전체적인 이제 UI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초 도형 하나씩 그려보면서 도형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 마스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2시간 내에 최대한 도형들을 다양하게 그려볼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육각형 도형이 하나씩 있는데요. 밑에 있는 거, 요거 동그라미 변형한 거예요. 요거 사각형 변형한 거고요. 요거 육각형 변형한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역시 변형한 거고 요거 변형하고 요거 변형한 거예요.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넣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도형을 조합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사각형에서 원을 빼면 이런 형태 나오고요. 원과 사각형을 합하면 또 이런 형태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형을 최대한 여러 가지로 조합하고 빼고 더하고 교차하고 해보면서 다양한 형태 만들어 보고 또 펜 도구라는 게 있어요. 펜. 말 그대로 펜처럼 직접 그리는 툴인데 저희는 마우스로 작업하잖아요. 저희 수업 시간에 타블렛 필요 없거든요. 마우스로 작업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AI를 사용해서 생성형 AI 말고요. 우리 그 펜툴을 도와주는 AI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매끄럽고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그림 실력은 우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마우스 잘 챙기시고 키보드 한쪽에 놓고 하나씩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 이 1주차는 크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수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실습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뭐 여기는 일본어가 써있긴 하지만 일본어 조금 더 단순해가지고 먼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나 뭐 한글이나 영문 여러 가지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이 예시는 그 글씨를 쓴 다음에 효과를 줘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만들어 준 거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금방 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약간 그 그림이 있죠? 약간 거리 같은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파이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해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생각보다 좀 많이 옅잖아요. 이 옅은 거는 일러스트에서 이제 도형으로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색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생성형 AI와 이 일러스트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예능 로고 예능 그 프로그램 로고 컨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준 건데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브러쉬들을 사용해가지고 질감이 있는 로고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패턴 여러 가지 있죠? 이런 패턴은 물론 오브젝트 자체에 넣을 수도 있어요. 뭐 로고에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캐릭터에도 넣을 수 있고 한데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배경에 넣는 거죠. 배경이 너무 밋밋할 때, 너무 비어 있는 것 같을 때 패턴을 조금씩만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밀도를 쉽게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 기능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도 한 번씩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차에서 포토샵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 전체적인 UI도 보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같이 사용하는지 해보고, 여기 보시면 인물 보정, 그리고 풍경 보정도 해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보정된 거고, 오른쪽이 원본이에요. 이것도 보정이 된 거고, 이게 원본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없애고, 없애는 것도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인공지능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해볼 거고, 사진을 합성을 하는 방법. 뒤에 보시면 약간 종이 질감도 합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사각형 모양으로 사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성하는 방법도 해보고, 일러스트로 가서는 이런 캐릭터 형태의 로고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약간 좀 빈티지한 한 1920년대에서 30년대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이죠. 이건 그림 과정을 제가 쭉 가져다 놓은 건데,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스케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손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러스트에서 그냥 바로 도형을 이렇게 찍찍 그려가지고 대충 모양만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가져다 놨는데, 우선 대충 놓은 다음에 얘를 조금 더 디벨롭 시키고, 조금 더 디벨롭하고, 디벨롭하고, 디벨롭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캐릭터 로고도 만들어 보고 목업도 포토샵에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4주차. 4주차부터는 이제 패키지 디자인도 해보고 브랜드 키트들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왼쪽에 첫 번째에 있는 게 이제 일러스트에서 도안을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해본 거고요. 이게 실제로 프린트 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하니까 포토샵에서 목업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목업이라는 건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디자인이 실제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돌려보는 거죠. 포토샵에서 목업을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일러스트에 목업 기능이 생겨서 일러스트에서 조금 비현실적이지만 할 수는 있기는 해요. 네, 조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다른 제품이거든요. 원래 다른 제품인데 거기 있는 글씨 지워가지고 아 이게 만약에 튜브 형태로 디자인이 되면 어떨까 하고 느낌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색상도 같이 맞춰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업은요, 내가 3D 프로그램을 할 줄 안다. 3D로 나 이거 모델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아주 베스트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원래 그 인터넷에 있는 다른 무료 목업이나 유료 목업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넣는 방법도 있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예시처럼 다른 사진을 내가 직접 찍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찍은 사진을 내가 포토샵을 가져와서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내가 넣고 싶은 것만 딱 넣어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광 형태, 이거 잘 보이시나요? 광도 남아있고 빛이 살짝 들어온 것도 남아있죠? 이렇게 실제로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위치도 맞추고 합성, 보정 작업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걸로 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 이제 브랜딩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로고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로 확장을 시켜나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로고를 가지고 디자이너가 어떤 컨셉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형태로 이 브랜드를 확장시키고 나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아예 달라질 수 있어요. 티셔츠나 뭐 종이가방, 파우치, 택에 들어가는 형태들을요. 얘를 전체적으로 면을 남길 거냐, 선을 남길 거냐, 그리고 메인 색상을 빨간색을 위주로 쓸 거냐, 다른 색상도 큼직큼직하게 같이 써가지고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을 낼 거냐. 얘가 조금 더 조용하고 얘가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디자이너의 그 의도에 맞춰가지고 얘를 확장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브랜드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이 오브젝트 하나 있죠. 뭐 티셔츠, 뭐 쇼핑백, 아니면 뭐 파우치. 이 요소 하나하나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면서 같이 작업을 해볼 거고, 물론 이 로고, 제가 이 로고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까지 같이 학습해 볼 거예요.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브랜드 키트를 이제 파이어플라이 웹에서 만든 건데요. 제가 파이어플라이 이제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스타일을 각각 입혔어요. 이 첫 번째 거는 여기 있는 검정색 말, 이런 스타일을 입혀줬고요. 두 번째 거는 이 노란색 사람, 세 번째 거는 약간 청록색, 이런 풍경 같은 효과를 입혀줬는데, 이 파이어플라이 웹에서 스타일을 지정해가지고 그 스타일에 맞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키트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파이어플라이를 뭐 몇 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연물은 비교적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 꽃 아니면 음식 같은 것도 잘 나오는데 비교적 정제된 것들 있죠. 뭐 A4 용지라든지 아니면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 조금씩 이렇게 짜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곧지가 않고 뭔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깨져 있는 것처럼 나오고 편지 봉투가 막 한쪽에 찢어져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이미지도 자세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것들은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다시 일부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도비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게요. 뭐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이 쭉 있는데 마지막에 써져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사용해라. 그래야 당신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쓰고 쓰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걸 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디자인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성형 AI로 프롬프트만 쳐가지고 만든 그 결과물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이 그 SNS나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생성형 AI가 만든 건 AI가 만든 거라고 꼭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내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걔를 최종적으로 내가 의도한 대로 완성을 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내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예시도 하나 보여드리면요. 아까처럼 그 말, 스타일을 넣어주고 밑에 이 레이아웃을 넣어줬어요. 이 구성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 구성은 포토샵에서 제가 사진의 일부를 따가지고 검정색으로 채우고 또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은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조금씩 칠해가지고 완성을 해준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도 참조를 하고 위에 있는 스타일까지 같이 참조를 해서 오른쪽과 같은 브랜드 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내가 의도한 게 있다. 혹은 내가 어디선가 본 괜찮은 구도가 있다. 근데 그게 참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 싶으면요. 내가 비슷하게 그 흰검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참조를 넣는 방법도 있고 요것도 실습으로 한 번씩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5주차에는 이제 웹용으로 컨텐츠를 만든다 했잖아요. 상세 페이지, 카드 뉴스, 배너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상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여기 있는 메인 이미지 있죠? 이 메인 이미지가 원래 이것보다 짧았어요. 윗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보통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쭉 내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이름이 딱 나와야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공간이 너무 좁다 싶을 때는 이 부분을 또 AI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확장이라고 해요. 이미지를 확장해서 생성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더 만들어준 다음에 밑에는 일러스트로 아이콘 같은 거 그리고 나머지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최종 여기 그 모델 인포까지 완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포토샵에서 위주로 할 거고 필요한 일부 도형들만 일러스트에서 그려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완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케터 분들도 이런 타이포그래피 같은 것들, 배너 같은 데 쉽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마지막 6주차에는 인쇄형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 명함, 스티커 이런 것들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예시 얘 보시면 그 글씨가 좀 형광색계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냥 인쇄를 할 때는요. 이런 형광 초록은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형광 파랑, 형광 초록, 형광 보라색 이런 계열이 특히 이 인쇄용 색상에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꼭 이 컨셉상 그 형광색 혹은 맑은 푸른색을 꼭 넣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인쇄용인데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서 그래서 전체적인 인쇄에 관한 지식까지 같이 알아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고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뭐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파일만 그냥 넘겨주고 끝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가 인쇄까지 해가지고 감리도 해서 하면요. 감리 비용도 사실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감리 비용도 더 드시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거고, 물론 의뢰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뭐 나만의 스티커를 만들고 싶거나 엽서 같은 걸 제작해가지고 수익화를 해보고 싶다 할 때도 인쇄에 관한 지식은 필수예요. 인쇄 잘못하면, 한번 잘못 맡기면 그 인쇄 사고로 그 손실이 꽤나 많이 나거든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작업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인쇄소에다가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그 데이터 설정 방법까지 같이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피드백이 있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그때 피드백 예시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우선 제가 전체적인 그 결과물을 보고 예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참고하실 만한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같이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물을 보고 이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 라든지 혹은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다른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이러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나지만 이러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이런 느낌까지 낼 수 있다라고 차이점도 같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예시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그 만드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작업으로 그릴 수도 있고 효과를 한 개만 넣을 수도 있고 이 효과랑 이 효과를 합해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너무 노동 집약적인 걸 조금 더 벗어나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6주 만에 실무로 바로 나간다. 했을 때, 제가 이입을 해봤을 때, 물론 스킬적인 거 너무 중요해요. 계속 강조를 했듯이요. 하지만, 이게 내가 했으니까 내 눈엔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 눈에는 아닐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거면 다 별로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한 거면 또 다 예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이론이나 방법론들을 아시면 내 디자인을 할 때나 혹은 스스로 좀 검토를 하실 때 자신의 작업물을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디자인적인 방법이나 이론 같은 것들도 같이 피드백 시간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를 안 그래도 이렇게 제가 쭉 받아보면 다시 피드백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지식들이 또 파편적으로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 정리가 좀 안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쭉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 10분, 15분 정도라도 최대한 한 15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라도 강의 이렇게 이론식으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론들은요, 한 번에 당연히 습득이 안 돼요. 어쩌면 스킬적인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복습할 때 꼼꼼하게 해보시고, 해보시면 당연하게 보는 눈도 더 생기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색상에 관해서, 색상 이론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서체, 폰트를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 폰트마다 도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폰트를 고를지 또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러스트에서 아까 그 글씨를 이렇게 막 확장을 하거나 막 효과를 주거나 변형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일러스트에서 글씨를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직접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조금 어려우니까 수정을 해볼 건데 뭘 알아야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서체 이론들, 폰트가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에 쓰이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작업해 주시면 좋고, 참고로 색상은요, 제가 수업에서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색상 조합 사이트를 써도 괜찮거든요. 그 색상 조합 추천해가지고 뜨는 사이트들 있죠. 근데 저는 사실상 실무에서 쓰지도 않고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직접 색깔을 골라보고 조합을 좀 해봐야 그게 느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색상 그냥 캡처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비율로 색상 이 색깔이 더 많이 써야 되는지 이 색깔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써야 되는지 감을 못 잡은 채로 그냥 무지성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추천드리지 않고 웬만하면 저희 수업 시간에 그 피드백 시간에 제가 제시해드린 그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색을 골라가면서 과제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불변의 디자인 심리 법칙이라고 제가 좀 방대하게 써놨는데 사실 디자인은 종류가 방대하잖아요. 뭐 제품 디자인도 있고 UX, UI도 있고 저희가 하는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도 2D도 있고 뭐 3D도 있고 굉장히 디자인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전체적으로 그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법칙들,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 정도의 심리 법칙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아무래도 디자인과 마케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케팅과 연관이 되는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용어, 실무 용어, 디자인 꿀팁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막 단어가 여러 가지 써 있죠. 이게 실무에서 쓸 때는요. 이거 솔리드보다 마블링으로 빼고 이거 톤 앤 매너는 이거 블루톤으로 바꾸고 레이아웃은 너무 그 지금 세로로 된 것 같으니까 넘기기 편하게 그냥 랜드스케이프로 바꿔. 퍼닝 좀 줄이고 누기 거 말고 연출 컬러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각적인 것들을 언어로 하나씩 묘사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약해서 실무 용어들을 빨리빨리 써가지고 소통이 실무에서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이런 거에 관해서도 한번 쭉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꿀팁. 요거는 꿀팁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작업을 다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이런 의미를 넣고 싶어서 여기 이걸 넣었어요. 이런 효과도 뭔가 적정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허전해요. 이럴 때 좀 허전한 부분들을 채우는 막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장식적인 이런 꿀팁들도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꿀팁은요.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디자인에서 장식적인 게 큰 요소면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장식은 장식에서 그쳐야 돼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밀도가 떨어진다 하면 완성도도 떨어져 보이고 디자인도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마지막에 여러분 디자인에 적용을 시켜보시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조금 더 디자인을 좀 한 것 같은 완성물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과 시각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구름 사진이죠. 딱 봐도 구름인 거 알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도 구름이죠. 두 개가 형태가 전혀 다른데 저희는 둘 다 구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펜으로 이 연필 같은 것들로 이거를 하나씩 딴다고 하면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짜글짜글하게 곡선이나 직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따지 않고 듬성듬성하게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따가지고 이런 아이콘을 결국에는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어떤 것을 실제로 내 디자인에서 그려줄 때 시각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진짜로 시각적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하면서 직접 시각화를 분명히 하실 건데, 이런 선택에 관해서도 피드백 시간에 같이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방금은 구름이라는 그래도 형상이 있는 거였는데 좀 더 추상적인 우아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우아함을 어떻게 풀어낼지 이런 도출하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아하니까 아무래도 곡선보단 직선에, 죄송해요.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어울릴 거고 곡선도 너무 이렇게 끝부분이 뭉툭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날카롭게 그러면서도 너무 뾰족하진 않게 그러니까 세진 않게 끝나야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곡선의 강약도 이쪽은 얇고 이쪽은 넓고 하면서 뭔가 흐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내면 좀 더 우아함에 가까워질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단어들을 구체화시키는 이런 것에 관해서도 피드백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부터는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에요. 제가 5가지 질문들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정말 왕왕 초보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토샵 일러스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지만 거기 안에서 하나씩 여기에는 옵션 바가 있고 여기엔 도구가 있고 이건 뭐고 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영문판을 추천드리고 인공지능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식 버전, 2024 버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 있냐,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프로그램이 저는 영문판을 추천드리지만 어쨌든 영문이든 한글이든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세 개의 위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 웬만하면 2개 다 준비를 해주시고 단축키 파일 해드릴 거긴 하지만 한쪽에 포스트잇이나 메모장 같은 거 한쪽에 놓으시고 적어가면서 필기해가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준비되어 있으면 되고 사전 지식은 필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무에서 쓰이는 포토샵 일러스트의 각 방향성 차이를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선 포토샵은요,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은 포토, 사진 수정하거나 합성하는 거고, 일러스트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일러스트에서도 사진을 배치는 할 수 있고요. 포토샵에서도 도형을 그릴 수는 있는데 조금 힘들어요. 좀 복잡하게 수동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2개 프로그램의 교집합도 있고 전혀 안 되는 서로 그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개를 같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의 좀 큰 작업물의 방향이고 포토샵은 레스터 방식이라고 해서 그 확대를 해보면 사진 이렇게 막 네모나게 깨지는 거 있죠? 그 이제 레스터 방식의 프로그램이고요. 일러스트는 확대를 해도 그 네모난 것들이 색상 점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벡터 형식이라고 하는데 벡터 형식에서 큰 인쇄물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큰 차이 중 하나인데요. 포토샵은 인쇄용 제작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클수록 오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그 효과가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컴퓨터가 좀 많이 버벅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A4 용지 이상의 그것보다 큰 인쇄물 제작을 할 때는 일러스트에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2개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시연을 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내가 뭘 원하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정 방법이에요. 우선 내가 뭘 원하는지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자면, 개체, 그러니까 그 어떤 오브젝트,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원해요? 아니면 빛, 컵,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개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지 느낌도 알아야 돼요. 이게 부드럽게 표현이 돼야 될지, 따뜻하게 표현이 돼야 될지, 아니면 되게 으스스한 공포 영화처럼 표현이 돼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개체와 느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정 방법이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고, 아이고. 어머, 잠시만요. 어, 음,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디자이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종 그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하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제 조금 변형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AI가 접목이 되면서요. 원래는 디자인을 구상을 하는 단계가 있겠죠? 구상을 하고, 확정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수정을 하는 작업. 이게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단계에서요, 구상을 하고 확정을 하는 게 이제 텍스트, 그 챗 GPT 같은 이런 텍스트 AI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 이제 이미지 생성 AI, 저희가 쓸 파이어플라이라든지 뭐 다른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이 도와주겠죠? 근데 마지막에 수정하는 작업은요,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물론 AI로 수정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랜덤성이 강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디자인 툴을 쓸 줄 알아야 된다도 생성형 AI를 쓸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질문이네요. 해외 거주 중인데 본강의는 실시간으로만 들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화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이면 가장 좋겠지만 아니시라면 온라인 강의 그 녹화된 거 보시면서 과제까지 잘 이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질문이요. 디자인 비전공자가 부업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까도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우선 스킬적인 부분 알아야 하고요. 디자인 이론, 그리고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 번째가 생각보다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레퍼런스를 찾기에 바쁘셔가지고, 다른 뭐 노트폴리오라든지 라우드 소싱이든지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디자인물들 보시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계속 얻어내려고 하시는데 그런 거 우선 놓으시고 내가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를 같이 알아야 그게 최종적으로는 구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킬이나 이런 시각적 그 디자인 이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까지 안 다음에는 지금 나와 있는 프로젝트 어떤 거든 진행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라우드 소싱도 물론 좋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지인이 그냥 뭐 가게를 연대요.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소개로 또 일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기 지금 채팅에 올라온 것 중에 제가 보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한번 답변을 해드려 볼게요. 초보자도 보여주신 결과물을 4주 만에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 조금 잘못해서 막 취소하고 좀 더 예쁘게 하고 이럴 시간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 2시간 동안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위주로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실습을 하실 거지만요. 그래서 설명 드리는 거 위주로 잘 들으시고 당장은 너무 예쁘진 않더라도 우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끝나고 복습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그때 조금 더 세밀하게 마우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해가면서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과제물까지 해보시면 이런 결과물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료 웨비나는요, 원래 그 강의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드리려고 연 거여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소개 업데이트는 이제 며칠 후에 그
라우드 클래스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피그마가 커리큘럼에 추가될 여지가 있을까요? 피그마는 저희 수업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피그마도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AI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아야 실무에 도움이 될까요? AI는 생성형 AI를 말씀을 하신 거겠죠? 우선 실무에 도움이 되실 만한 그 서비스를 여러 가지 써보세요. 저는 지금 파이어플라이랑 미드저니 두 가지를 위주로 쓰고 있는데 이 AI 서비스마다 그 특유의 느낌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물론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하나의 그 뭐 미드저니면 미드저니, 파이어플라이면 파이어플라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 수 있기는 한데요. 미드저니에서 똑같은 프롬프트, 그리고 파이어플라이에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그 스타일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비스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씩이라도 써보시고 그 서비스의 차이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더 알아둬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각 플랫폼에서, 각 서비스에서의 기능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거를 포토샵 일러스트에 가져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지까지 알아야 실무에 직접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라우드 소싱에서 시안 제출할 때 우승 확률이 높아지게끔 하려면 어떤 목업을 써야 하는지, 사실 우승 확률은요, 목업이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에요. 많이 쓰이는 목업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종이에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는 형태에 많이 쓰이고요. 간판에 들어가 있는 형태, 유리문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여 있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많이 쓰이는데, 목업이 우승 확률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 디자인 아니면 뭐 패키지 디자인 이런 그 디자인 자체가 좋아야 하고 그리고 그 목업 자체 퀄리티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업도 무료 목업을 아무래도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목업들이 있거든요. 구도도 좀 살짝 카메라 구도도 좀 애매하고 이 3D로 이미지를 만드는 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 렌더링과 뭔가 조금 어설픈 그런 목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업도 웬만하면 좀 실사 같은 거, 진짜 실제 사진처럼 되어 있는 좀 퀄리티 있는 목업을 쓰신다면 우승 확률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나요? 제가 요거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6주 동안 굉장히 바빠요. 원래 제가 준비했던 걸 하기만 해도 조금 바쁠 것 같아가지고요. 이 포트폴리오는 그 저희 사전 질문에서도 한 분께서 여쭤보셔가지고 조금 고려를 해볼게요. 그 시간이 가능하다면 피드백 강의에서 너무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짧게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더 없으실까요?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